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연료 말이죠. 이 열정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사람은 아마 없겠죠? 맞아요. 우리 모두 활기찬 하루를 원하잖아요. 그 힘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 바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열정이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뜨거운 감정?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세계 최고의 댄서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완벽한 균형 감각. 이건 수년간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그 춤을 추게 만든 거, 그 모든 걸 시작하게 한 첫 번째 불꽃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그냥 멈춰있는 우리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인 셈이죠. IBM을 그 엄청난 위기에서 구해낸 전설적인 경영자죠. 루 거스너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은 잘 만들어진 기계를 작동시키고 또 더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전기와 같다. 와,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정은 그냥 파이팅! 하는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기계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흐르는 전기 같은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갖기만 하면 끝일까요? 천만에요. 이 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에도 딱 맞는 온도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열정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차갑게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울 수가 없죠. 작은 도전 앞에서도 그냥 주저앉게 돼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울 에너지 자체가 바닥나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숫자 36.5도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도 이 36.5도라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은 너무 식으면 정체 상태에 빠지고요. 반대로 너무 뜨겁게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즉 완전히 다 타서 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꾸준하면서도 강력한 온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그럼 만약에 내 열정이 좀 식어버린 것 같다. 그럼 이 온도를 어떻게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 바로 간절한 욕망에 힘을 쓰는 겁니다.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자네가 무언가를 원할 때 온 우주가 도와준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쓴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삶 자체가 이걸 증명합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 때문에 가족들 손에 이끌려서 정신병원에 3번이나 갇혔어요. 정말 끔찍한 반대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간절히 원했던 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나이는 열정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걸 이분의 이야기가 그냥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나이 65세, 대부분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죠. 그때 커넬 샌더스 수중에 있던 돈이 사회보장금으로 받은 $105가 전부였대요. 그걸 들고 자신의 치킨 레시피를 팔겠다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낡은 트럭에서 잠을 자면서 자그마치 1009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010번째, 1010번째 찾아간 식당에서 마침내 첫 계약이 딱 성사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예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거대한 KFC 제국의 시작이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욕망이 만들어낸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열정을 지피는 두 번째 방법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목적을 가진 아주 구체적인 상상력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의 이 말,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한 내 모습을 충분히 오랫동안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룬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상력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스멧 소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북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7년 동안 독방에 갇힙니다. 사람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분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골프를 친 겁니다. 18홀 라운딩을 매일같이요. 그냥 골프 쳐야지 이게 아니라 입고 있는 옷, 축축한 잔디 냄새, 손에 잡히는 클럽의 감촉, 공이 날아가는 궤적까지 모든 걸 생생하게 상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7년 만에 석방돼서 실제로 골프채를 잡았는데 글쎄 그의 점수가 예전보다 무려 20타나 줄어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클럽 한 번 안 만졌는데 말이죠. 그의 뇌와 몸은 수년간의 그 생생한 상상을 실제 훈련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상상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엄청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딱 2번만 투자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 그리고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몸에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누워서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내 모습을 머릿속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요. 자, 이렇게 열정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것 말고도 2가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 비유가 딱이죠? 파티가 끝나면 손님은 어떻게 하죠? 자기 외투 챙겨서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빗자루를 들고 뒷정리를 하죠. 열정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일과 삶에서 손님이 아니에요. 모든 걸 책임지고 가꾸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선물은 진짜 의미의 책임감입니다. 영어로 책임감이 responsibility잖아요. 이 단어를 한번 쪼개보세요. response, 즉 반응과 ability, 능력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의미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그 강력한 상상력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어떤 멋진 미래를 그려나가실 건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정은 바로 그 상상 속에서 다시 뜨겁게, 아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